지금까지는 데이터 마이닝의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군집 분석, 즉 클러스터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군집 분석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집 분석이란 유사성이 높은 대상 집단을 분류하고 군집이 속한 개체들의 유사성과 서로 다른 군집이 속한 개체 간 상이성을 규명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유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어떤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은 다양한 특성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즉 고객군이 있다고 할 때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이제 세 개의 집단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죠. 이러한 것을 이제 군집 분석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이 어디에 활용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기업 마케팅을 위한 이제 고객 세분화,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고객을 군집화해서 이제 각각의 군집 특성을 파악해서 마케팅 전략에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력 사용량 분석이나 컨텐츠 이용 분석, 통신 요금 등을 이제 분석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집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K-민즈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이란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사전 정의된 KK 군집으로 묶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사용자가 뭐 2개를 묶을지 3개를 묶을지를 일단 정의를 해야 됩니다. K개로 어떠한 몇 개로 묶을지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작업을 말하게 됩니다. K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의 그룹화할 그룹의 수를 클러스터 수를 얘기하게 되면 그리고 민즈는 이제 각 군집 K개의 그룹의 중심과 데이터들의 평균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균 거리가 가장 짧을수록 이제 그 군집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이 이제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K개의 센트로이드를 임의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랜덤으로 일단 지정을 하게 되겠죠. 뭐 5개면 5개의 또 군집 중심점들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 그 군집점들과 각 데이터마다의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 거리를 구하게 된 다음에 그 거리에 따라서 그룹을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또 센트로이드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 센트로이드 변화 시 이제 반복 수행을 하게 되는 형태로 K-민즈 클러스터링 로직이 이와 같은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좀 더 이제 말로 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이와 같이 몇 개죠? 여기는 뭐 10개의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10개의 데이터 중에서 이제 임의의 3개의 데이터를 이제 각 군집의 중심점 센트로이드라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센트로이드에서 각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 각각에 대해 점과 센트로이드 1, 센트로이드 2, 센트로이드 3 각각에 대해서 거리를 구한 다음에 가장 짧은 그러니까 1번은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뭐니까요. 그런 형태로 이제 묶는 이제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와 센트로이드 거리를 측정, 유클리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유클리드 방법을 통해서 거리를 구하게 되고 거리가 가까운 클러스터끼리 이제 묶게 됩니다. 그리고 묶이게 되면은 자 이제 결과가 나왔죠.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 여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C1이 센트로이드였는데 중심점이 이제 각각에 대한 포인트를 뭐 XY 데이터가 있겠죠. XY 데이터를 이제 각각의 그 평균을 내서 센트로이드 값을 이제 각 군집마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센트로이드 2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 세 개의 점에 대한 중심은 이 점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 세 개에 대한 점은 중심은 여기라고 하니까 이제 중심이 센트로이드가 이동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된 센트로이드를 다시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각도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묶인 그룹을 다시 센트로이드를 구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즉 센트로이드가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때까지 이런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묶이게 되겠죠. 네. 자, K-민치 클러스터링의 특징은 일단 보시겠지만, 뭐 설명해 드리겠지만, 중심점과 일단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한 거리 최소화 기법 기반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작업을 통해서 센트로이드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 수행을 계속 하게 되고,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단순히 이제 거리 계산만 하는 것이고, 이제 묶는 그런 형태니까요.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의 적용이 그래서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탐색적 기법으로 이제 자주 활용이 되고, 트렌드 또는 성향이 불분명한 시장 분석에 용이하고, 패턴 인식과 음성 인식, 기본 알고리즘으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개체가 불규칙이고 개체 간 관련성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분류 초기 단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민치 말고 이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이제 계층적 트리 모형을 이용해서 유사한 데이터들을 이제 계층적으로 군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라키컬이 계층이라는 좀 내용이 있죠. 그래서 K-민치와는 달리 문집수를 이제 사전에 정의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의 또 계층적 트리 모형 덴드로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이 덴드로그램을 이 하나만 일단 도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값에 의해서 군집이 자동적으로 분류를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하이라키컬에 대해서 저는 또 예를 들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가장 뭐 A와 B 사이의 거리는 20, 7, 2, D면은 A와 D가 가장 가깝겠죠. 그러면 A와 D를 가장 가까우니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A와 D를 이제 합치게 됩니다. AD를 합치게 되고, 그리고 AD하고 B는 20, AD하고 C는 3,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거리가 재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는 AD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는 3이겠죠. C겠죠. 그러면 C하고 AD 묶인 거 같고 이렇게 명확하게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A, B, C를 이제 하나의 또 개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A, B, C를 이제 D, B와 이제 거리를 계산해 보면 10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하이라키컬 덴드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특징은 이제 개체들이 결합되는 순서는 덴드로그램으로 시각화돼서 이 클러스터링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이해가 쉽고, 뭐 K-민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도 이제 구현이 간단하고 이해가 쉬운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계층적 트리 모형, 즉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군집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K-민치는 이제 확인은 할 수 없는데, 덴드로그램은 이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그리고 배춘적 트리 모형을 통해서 이제 군집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다만 이제 단점으로는 계산 시간이 너무 좀 길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에 좀 부적합한 군집 분석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뉴럴 네트워크의 DNN과 SNN 그리고 CNN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군집 분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넷 커머스먼스 프로젝트에 대한 전력 소비 패턴, 즉 전력 소비 패턴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더블 라이저 형태, 애프터눈 액티브 형태, 홈 라운처스 형태,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넷 커머스먼스 프로젝트의 전력 소비 패턴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더블 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 소비 패턴이고요. 그리고 애프터눈 액티브스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시간대 피크가 크게 발생하는 전력 소비 패턴 중 직장인들이 많은 경우에 가정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소비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 라운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거주하는, 오랫동안 거주하는 그런 가정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홈 라운처의 전력 소비 패턴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더블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좀 일요일에 이제 1월 2하고 2월, 11월, 12월에 좀 두드러지게 이런 낙타 모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형태를 이제 더블라이저라고 하게 됩니다. 애프터눈 액티비스는 이제 퇴근 후에 이제 6시 이후에 가장 크게 전력 소비 패턴이 소비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태를 이제 애프터눈 액티브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홈 라운처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침 오전과 오후에 각각 거의 균등하게, 이 부분은 좀 균등하진 않지만 균등하게 이제 전력 소비를 사용하게 된 이런 패턴을 이제 홈 라운처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소비 패턴으로 이제 요금제를 설계를 할 수 있고, 피크나 오프 피크 예측에 따라서 이제 전력 수급 균형을 위한 발전 계획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이 넷 컨슈머스와 유사하게 이제 K민즈 군집 방법을 적용하여서 일일 전력 소비 데이터와 주간 전력 소비 데이터, 연간 전력 소비 데이터 이와 같은 전력 데이터를 분석을 하여서 앞에 넷 컨슈머스와 같은 유사한 국내 전력 소비 패턴 분석을 결과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예를 보시면 3, 5월의 군집화 결과입니다. 주중경 경우에는 더블 라이저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주말의 경우에는 이제 애프터눈 액티비스가 이제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중 1번 같은 경우 그래프, 녹색 그래프죠. 오후 피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존재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오후 피크 차이가 없는 홈 라운처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 3번과 주말의 전력 소비 패턴은 이제 애프터눈 액티비티 특성이 이제 나타난다고 이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보시면 더블 라이저 형태죠. 더블 라이저 형태의 어떤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 라이저와 이제 애프터눈 액티비티 두 가지 특성이 모두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도 더블 라이저 형태와 이제 가을과 비슷하게 애프터눈 액티비티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전력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군집 내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형태의 어떤 좀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 있는 어떤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에 좀 데이터 마이닝의 적용 사례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제가 소개해드린 것을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 데이터 마이닝이란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이라고 정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활용 분야와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인 인공지능 학습, 뉴럴 네트워크, SNN, DNN, CNN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였고요. 그림으로서 많이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집 분석 K민지와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적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소개를 전반적으로 좀 진행을 하였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